정원이란 정의를 내려보자면 한자로 정자를 보면요. 정자는 뜰을 말하고요. 원자는 큰 입구몸이라고 하죠. 너무 반듯한 게 있고 그 안에 이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는 여유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곳. 그 여유를 지낸다는 것은 먹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뭐 보기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롭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정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원을 말하는 가든이라고 하는 영어는 게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덴하고의 합성어입니다. 아, 에덴과. 예. 그러니까 게르가 뭐냐면 enclosed, 둘러싸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둘러싸여진 에덴입니다. 예. 우리 잘 아시는 이태리의 인문학자, 그 이태리 휴머니즘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사색과 성찰을 또는 시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정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 참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색, 성찰, 시 이런 것들이 정원이 없으면 근사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죠. 우리 잘 아는 시간이 돈이다 이런 명언을 남긴 분인데 그분은 인간이 이뤄낼 가장 위대한 마지막 완성작이 바로 정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작이라 그랬고요. 또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궁궐 같은 건물일지라도 정원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대한 공작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이 정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정원을 영혼에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화하실 때 서로 이렇게 뭘 맞추지 못하고 전혀 딴소리 하면은 영혼이 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영국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영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없으면 영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 있는데 그걸 우리 생활 공간 주변에다 잘 만들어 놓은 것. 저는 그게 정원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봄인데요.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 가드닝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정원을 했다고요? 그랬던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런 안목을 가지면 참 그 나라는 행복하겠다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 미셸이 왜 했을까요? 심심해서. 그 바쁜 분이 심심해서 유기농 채소를 드시고 싶으셨어요. 힐링을 위해서. 정답입니다. 정말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베이시티라고 하죠. 그 비만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건강한 먹거리 그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걸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드러난 주 이유고 또 다른 좋은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살인율도 꽤 높고 범죄율 높고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거죠. 저는 미셸이 그 가난한 아이들을 좀 의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셸이 백악관 안에다가 화이트하우스 가든을 만들어 놓고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가드닝을 하는 겁니다. 아, 직접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그럼요. 지역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접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거의 버림받은 존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기심 많고 그 의욕 넘치는 아이들한테 주변에서 좀 잘못되는 뭔가 뭐 마약이나 범죄나 이런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죠? 네. 저는 미셸이 그런 면에 주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백악관에서 영부인이 직접 불러서 같이 가드닝을 한 겁니다. 혹시 텃밭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계세요? 텃밭 가꾸기요? 예. 저는 해봤어요. 저희 해보셨어요? 집이 본가에 작지만 마당에 이제 텃밭처럼 해서 뭐 깻잎, 고추, 뭐 상추 이런 것도 하고.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뭐 할머니가 하시거나 딴 분이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거의 하시고 저는 한 번씩 올 때마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하면 재밌어요. 텃밭을 하시게 되면 정말 상상보다는 생산이 많습니다.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나눌 수밖에 진짜요?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꾸 따가 빨리 조금만 먹으면서 해도 쌓여 있다가. 정말 한 평짜리만 해도
충분히 이 4인 가족이 먹기에 넘을 만큼 많이 생산되는데 그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미셸은 아이들하고 피자 만들고 햄버거 만들고 그런 걸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가난한 노인들, 뭐 타가소, 고아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보다 가난한 아이들한테 또 힘든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아마 재발견이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대목이 텃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알고 실천하는 그 지도자의 안목들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 정원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서양에서 말할 때는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케어, 보살핌, 그다음에 쉐어, 나눔, 그다음에 리스판시빌리티,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덕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원에 되게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저는 강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효용으로서 의미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가든, 공동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 재원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나 공동체를 훨씬 더 살만하게 만드는 사례들은 정말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 알고 보시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정원을 저는 소셜 캐피탈이다, 사회적 자본의 하나다 하고까지 저는 강조하고요. 뭐 저 혼자 말이 아니라 그 포게 해리슨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그 이태리 인문학자이신데 그분은 정원을 케어 앤 쉐어의 장이다, 보살핌과 나눔의 장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죠. 나중에 정원 해보시면 이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걸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랑 같이 한번 맞아. 시간 내서 주말 정원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럼요. 주말 텃밭 이런 거.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인들 말고도 수많은 위인들이 미국의 대통령들, 뭐 영국의 처칠이나 찰스 같은 정치가 또는 헤세나 뭐 에즈워드, 뭐 제인 오스틴, 버지니아 울퍼, 뭐 이런 많은 문학가들, 그러면 철학자들, 칸트, 게테, 뭐 이런 사람들요. 수많은 분들이 정말 정원을 참 잘 즐겼던 분들이다.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빛나는 업적 뒤에는 정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신 헤세한테서 만약 헤세의 정원 생활이 없었다면 그 헤세의 그 깊은 내면에서 길어 올린 그 좋은 생각들이 정말 가능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뭐 위인들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잘 살아야죠. 다 한 번 살고 가는 세상인데 또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꿈이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또 우리 가족한테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원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원에 가는 책이 그러면 기술적인 책, 뭐 꽃에 대한 설명,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단으로서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의 정원 책들을 보면요, 쓴 사람들이 철학자 있고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들이 정원 책을 많이 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정원이 인간의 삶을 뭔가 이야기하기에 참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거죠.
그 책을 보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굿 라이프, 좋은 삶 또는 선한 삶이라는 것이 항상 가든 이꼴 굿 라이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또 우리 태계 선생님 글에서 그대로 봤어요. 태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원이나 자연은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맑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원이를 즐기는 것은 마치 마음의 밭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굿 라이프를 얘기하신 거죠. 심성을 함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테드 강연에 보면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입니다. 로버트 와일딩거라고 하는 분이 당시 그때 75년간 하고 있는 장기 연구 과제를 발표한다. 그럼 중간 발표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네 번째 연구 책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구는 1930년대에 시작한 연구인데요. 보스턴 지역에서 그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동년배 빈민 청년들을 많이 됐어요. 700명이 훨씬 넘게 대상지를 해서 생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대에 20대니까 지금은 90이 다 넘었잖아요.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그러면 아들, 손자들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할 것 같습니까? 돈. 돈. 물질 만능주의. 중요하긴 하죠. 예. 사랑. 사랑.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답을 보고 정말 두 분 놀랐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립되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깊고 따뜻한 관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두 번째가 조금 이렇게 손상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신체나 뇌나 둘 다 노화가 덜 되고 오히려 촉진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싶으면 관계 잘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묻는 말인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말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관계 그 별거 아닌데 그거 왜 우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골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성가시고 귀찮고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짜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렵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요, 관계가 쉽습니다. 왜요? 정원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정원이 정말 훌륭한 장치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한번 이게 제 연구인데요. 서울의 영구임대 아파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텃밭하고 그 안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 잘 돌아가는 복지관이 있고, 그 옆에 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사람들을 관계를 제일 좋게 하는 게 장치는 단연 텃밭입니다. 예, 교류하고 이웃 수가 제일 많죠, 그죠? 복지관 이용자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지관 건물 짓고 그 안에 프로그램 빵빵히 돌려도 이거는 옥상에 있는 텃밭인데 그 옥상 텃밭보다는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텃밭이 투자 비용도 더 적게 들 텐데 효과가 되죠. 훨씬 더 좋다는 훨씬 좋죠. 말이네요. 예. 네. 그런 놀라운 결과는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조사를 시켰는데 딱 2가지 조사시킨 겁니다. 텃밭을 오래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웃 관계가 어떤지.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파트 내에 다니실 때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인사할 때 서로의 이름을 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족들의 이름까지 서로 불러주고 아는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종종 서로 불러서 밥을 서로 같이 나누고 가족끼리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 취미 활동이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나 이런 그룹 활동을 같이 소사이티를 같이 형성해서 그런 활동 관계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텃밭을 오래 했던 분들이 월등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표가 텃밭 하는 분들의 관계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허브입니다.
앞뒤집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직선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층간소음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 이런 관계라면, 텃밭을 오래 해서 앞뒤집 위아래 다 아는 관계라면 층간소음 났다고 해서 진짜 물 들고 올라가겠습니까? 윗집에 그 떠드는 아이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이름도 알고 얼마나 귀여운지 아는데, 또 윗집에서도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 이미 좀 주의를 해서 덜 할 거고요. 또 막 시끄럽다 치도 뭔가를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야, 어제 저녁에 왜 그리 떠들었어? 애들이 왜 그래? 하고 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뭐 그냥 뭐 하나 들리고 그죠? 그러면서 해소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소통이고 그죠? 이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깨져 있다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또 영국의 데이터인데요. 아까 제가 정원을 케어 앤 쉐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나눔의 양상입니다. 나누는 대상이요. 첫 번째가 프렌드, 친구,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이웃, 네 번째가 뭡니까? 낯선 사람들입니다. 오. 그러니까 낯선 사람까지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텃밭하면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나눔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이렇게 상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결론을 마무리를 하자면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기본 요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현대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 정원을 통해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서로를 가까이 하는 게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강의 선장님께서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왜 흔히 우리가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정원일은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몸까지, 몸과 마음 모두의 양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